이별 후폭풍은 이별을 말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별 통보를 한 사람이 과연 후폭풍이 오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후폭풍이 오느냐. 자, 답변부터 드리자고 하면 예스입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수많은 분들이 진단지를 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만 건이 좀 넘는 그런 진단지를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이제 그걸 봤을 때 내가 이별 통보를 하고도 본인이 후폭풍이 와서 이제 찾아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차고도 후회가 돼서 상담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착 유형상 불안 유형 분들이시거나 극불안 유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거예요.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죠. 너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 사람 입장에서 답변이 오겠죠. 난 널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난 분명히 무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 친구는 날 무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분명히 무시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응? 너가 당연히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데 왜 이걸 주지 않나? 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몇 번 참다가 참는 걸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때 이별 통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사귀어봤자 나한테 확신도 주지 않고 그래,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내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별 통보를 하는 거죠. 문제는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도 되게 이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렇게 나쁘게 사람들이 환승이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담자분들한테는 저는 좀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특히 극불안, 불안 유형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애가 삶의 근간인데 이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엔 내가 이별 통보를 잘 했다라는 승리감에 취해. 그래서 한동안 잘 사는데 이게 현타가 바로 와버려요. 그러고 나서 본인 삶이 또 유지가 안 되고, 선생님 그냥 저 사람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저 사람 다시 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본인이 그런 유형이라고 하시면은 이별 통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복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절대 이별 통보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그런 어떤 화난 감정에 취해서 이별 통보를 한 경우 플러스 이제 내가 갈아탈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연애 없이 못 견디는 유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갈아탈 사람이 마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연인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너 정말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다든지 너무 힘든 일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든지 혹은 내가 뭔가 보고 들어서 이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연인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현타가 오는 거지. 나한테 원래 너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 없구나. 그래, 너가 날 무시해도 좋으니까 난 이제 너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미친 듯이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좀 그런 유형이다, 좀 화가 많고 좀 애초에 좀 나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후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저 사람한테 갈아탈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갈아탈 사람이 있으면 갈아타고 좀 굉장히 쉽게 그 사람한테 다 의존을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제가 환승이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갈아타야 하는데 갈아탈 사람이 없을 때 후폭풍이 오게 되기는 해요. 그리고 100% 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좀 마음이 남아있을 때죠. 애착이 많이 남아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너무 지쳐서 애착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불안 유형이나 극불안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 그 사람은 정말 너무 별로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쵸? 연락이 안 오겠죠. 후폭풍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좀 최고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후폭풍이 오는 거기는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을 수 있죠. 자기 생각에도 너는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으나 그래도 너가 그나마 나랑 가장 잘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후폭풍이 와요. 후폭풍을 이제 상대에게 잘 유도를 하는 잘 유발을 하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좀 연애 유지 능력 자체가 높다는 거. 연애 유지 능력 지금 화면에 흘러가고 있을 거거든요. 한번 봐보셔요. 여기에 내가 해당 사항이 많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별하고 나서 거의 바로 혹은 다음 사람 사귀었다가 실패하고 나서 바로 후폭풍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연애 유지 능력을 잘 갖고 닦아놓을 필요가 있고 애초에 연애를 할 때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또 이제 이걸 실천을 안 하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원래 잘 해주는 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잘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헤어지고 싶을 때 정말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이 날 찾을 경우에도 아 그래 얘만한 애가 없었다라는 평가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못한다고 해서 나까지 그 사람한테 못해주잖아? 그러면은 정말 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재회 상담을 할 때에도 좀 성공시켜드리기 되게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잘 해주신 분들. 그 사람에게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호구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호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상황이든 오냐오냐 받아주고 서운한 건 또 자기가 참다가 표출을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면 이거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호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후폭풍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평소에 잘 해주되 무조건 오냐오냐 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댈 수 없게 만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댈 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자리매김 해주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이별을 했더라고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 많이 도움 되셨나요? 괜찮으셨다고 하신다면 계속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